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계획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명주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의 단계, 개발 단계, 유지보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죠. 정의 단계는 타당성과 프로젝트 계획 단계, 지금 배우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구 분석 단계죠. 그것이 끝나면 설계와 구현과 검사 단계가 바로 개발 단계에 속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유지보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생략될 수 있으며 법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결정이 됐다면 바로 프로젝트 계획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준비 사항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준비를 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 비용, 이 측정을 정확히 해야만 우리가 위험성이 최소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위, 자원, 비용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단계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항상 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위험하게 되는 거죠. 계획대로만 된다면야 모든 게 다 풀려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고 딱 했을 때는 그럼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범위입니다. 범위.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비용이죠. 이 범위라는 건 뭐예요? 범위. 일정 기간이라든지 일정, 투입 인원, 제약사항 같은 게 있겠죠.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우리 놀러 가는 거로 한다면 며칠 동안 놀러 갈 거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며칠 동안 놀러 갈 거냐, 몇 명이 갈 거냐, 어떤 거 하고 놀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을 얼마나 잡을 거냐, 투입원은 몇 명이냐, 제약사항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능은 어떻게 되느냐.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속도라고 하는 부분과 같죠. 속도.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할 때 속도, 어떤 출력할 때 속도, 이런 성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프린트를 할 때 1초 걸린다. 그걸 0.0001초로 해달라고 만약에 누가 요구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성능에 대한 제약사항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능도 무조건 다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능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다 정리를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을 갈 때 내가 무조건 다 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행을 가는 목적이 있을 거고, 또 여행을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제약사항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건 뭐냐? 자원.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할 때 자원. 이거는 소프트웨어 자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뭐 갖고 개발합니까? 프로그램 언어 가지고 개발하죠. 그럼 프로그램 언어는 C 언어라든지 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문서 작성을 해야 되겠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C 언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C 언어로. 그럼 C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탈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C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될 거면 사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러니까 C 컴파일러, 혹은 라이브러리는 뭐래? 한국말로 지원 함수예요. 지원 함수. 지원 함수 혹은 지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기능. 어떤 특별한 기능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스스로 다 만들어 쓸 수도 있지만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받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함수가 그냥 갖다 쓸 수도 있지만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밖에 나가서 부품을 사와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나중에 따로 빼서 설명을 할 건데, 컴퓨터 애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공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원하는 컴퓨터.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직접 도움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케이스라고 하는, 내가 문서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워드입니다. 또 수학 계산, 수치 계산을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은 엑셀이에요.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오라클이나 MySQL처럼 그런 것들 다 DBMS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케이스라고 그래요. 이건 따로 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필요하면 이걸 사야 되고 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하드웨어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발자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 지원 시스템이 있죠. 자,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컴퓨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내가 개발자면 내가 쓰는 컴퓨터가 있어야겠고, 이 개발할 때 쓰는 컴퓨터 외에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지면 그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고 했던 그 업체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죠. 그 환경의 컴퓨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목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개발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를 개발 시스템이라고 해요.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라도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시스템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그 해당되는 그 회사의 건물이랑 로고가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카메라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개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뭐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목표 시스템은 없어요. 목표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서 운영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는 필요 없지만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개발할 때 그 개발자 시스템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속도면도 더 나아져야 되죠. 빨리빨리 컴파일하고 빨리빨리 처리, 복사하고 작업하고 준비하고 하려면 좀 더 다른 형태의 환경이 필요하다. 어쨌든 개발 시스템은 내가 개발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목표 시스템은 그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실제로 사용되고 설치되는 시스템, 개발 지원 시스템은 내가 아까 스캐너나 카메라처럼 실제로 목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사용할 때, 개발할 때 필요한 부가적인 시스템을 개발 지원 시스템이라고 한다. 뭐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구분해야죠.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할까요?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팀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누가 한 사람이 인솔해서 갈 건지, 아니면 뭐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플레이하다가 놀다가 언제 모일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개발자에서는 팀 구성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측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그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쓰게 될 텐데 그 쓰게 될 때 그 사용자의 수준, 컴퓨터 컴맹 수준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 교육 프로그램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좀 더 쉽게 뭐 기간을 넣어서 뭐 교재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건 뭐냐?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죠? 그죠?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건가?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비용 측정 모델이 있고 방법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준비해 줘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준다?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자, 프로젝트 계획 3. 첫 번째, 목적이 뭐다? 범위, 자원, 비용을 정확히 측정해서 위험성을 최소화시킨다.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얘네들, 범위, 자원, 비용은 측정 대상이고 그 측정을 잘못했을 때는 실패를 한다. 내가 여행을 갈 때 몇 명이서 며칠 동안 갔다 올 건지를 계획하는 게 범위. 자원은 어떤 거를 가지고 갈 건지, 어떤 놀이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를 받을 건지, 얼마를 여행 갈 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했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여행이 망가진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첫 번째 범위부터. 범위는 영역, range, scope라고 하고 그 측정 대상은 이렇게 5개 정도. 처리 기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뭐 센서 방식의 프로그램 못 짠다. 무선 형태의 프로그램 못 짠다.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정의를 해줘야죠. 그런 것들이 다 제한 조건이죠. 성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개발 인원 몇 명 투입할 수 있느냐. 또 기간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잡는 걸 범위라고 한다.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또 설명했을 때 틀리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처리 기능을 보면 소프트웨어 기능의 범위를 측정해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는 건 무한히 있습니다. 끝도 없죠. 할 수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나 내 입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기까지 딱 선을 그어야지. 내가 여행 가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한다 이라는 거예요. 성능, 처리 속도나 사용자의 동시에 접속 사성을 측정한다. 만약 인터넷 온라인 프로그램을 짠다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제한 조건, 한계,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불가능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겠죠. 그걸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 인원 몇 명이 투입할 건가? 팀은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조직 내 구성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일정 계획, 기간, 자격기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스코프,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준비사항의 범위. 그 다음 자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이 있다 그랬죠. 하드웨어는 당연히 뭐예요? 하드웨어는 목표 시스템, 개발자 시스템, 개발할 때 필요한 지원 시스템이 있죠. 개발자 시스템은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 목표 시스템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되는 컴퓨터 시스템 환경을 목표 시스템. 개발할 때, 목표할 때는 목표 시스템에서 운영되지는 않지만 개발할 때는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했을 때 잘못된 거, 우리가 자원 측정할 때 하드웨어 자원에 속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외에 그것을 찾으면 되겠죠. 다음 소프트웨어 자원.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우리 회사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럼 뭐 갖고 개발할 거냐? C 언어로 할 거냐?
비주얼 베이직으로 할 거냐, 자바로 할 거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야죠. 이 프로그램도 다 정품으로 구매해서 개발을 해야지 그냥 복사본으로 불법해서 실행을 해서 만들어내면 이 프로그램에 몇 명이 사용되는 게 아니면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인기가 끌어서 대량으로 보급이 되거나 했을 때는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100%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형태의 상업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정품 소프트웨어, 컴파일이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시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야 된다. 뭐 시어너를 짤 때, 비주얼 베이직으로 짰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냥 써도 되지만 또 상품이 속으로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또 구매해야 될 때는 구매해야 돼, 정품으로. 왜?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같은 거, 케이스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이 되니까 배워보도록 하고요. 인적 자원, 개발 조직, 팀 구성 그것이 핵심이죠.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 개발 인원이 얼마냐, 몇 명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몇 명을 투입할 거냐.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더 초빙을 해서 팀 구성을 시켜야죠. 또 사용자까지도 보호되는데 사용자가 저쪽에 컴퓨터를 쓰는 능력 수준이 별로 안 된다면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야 된다. 문제를 보죠. 다음 중 프로젝트 계획 단계 측정 대상이 아닌 건 뭐냐? 범위, 자원, 비용은 측정 대상이지만 이 측정이 실패가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위험이니까 위험은 측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운영될 사용자 컴퓨터 환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목표 시스템이죠. 개발자, 개발 지원은 있지만 응용 시스템이라는 건 없어요.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